해가 가면 갈수록 너무나 궁금했던 건 이 편지에 쓰여져 있는 죽은 형의 말이 사실일까? 아버지에게 질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 이 말이 사실입니까? 그 말을 하면 너무나 상처가 되고 위험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숨겨왔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궁금한 거죠. 사실일까? 정말 그런 일이 있었을까? 우리 아버지는 여기 뭐라고 할까? 그래서 결국 몇 년이 지나서 이 편지를 아버지에게 주면서 읽어보라고 하고 아버지에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무 말씀을 하시지 않았대요. 아무 말씀을 하지 않고 편지를 접고 다음날 아버지도 자살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연자는 안녕하세요 여러분, 뇌과학자 장동선이고요. 저는 궁금한 뇌라고 하는 별명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제 자신이 궁금한 게 너무 많은 성격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내도 저를 보면서 왜 이렇게 피곤하게 사니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정말 어려서부터 그런 성격이 유달리 궁금증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그랬는데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닐 때 탐구 생활이라는 게 있어요. 여름방학 동안에 과제를 내주잖아요. 과학 실험을 하라고 과제를 받았는데 화산 폭발 실험이에요. 이게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중크롬산 암모늄이라고 요만큼 조그만 어떤 물질을 모래에다 파놓은 다음에 이렇게 알코올 뿌리고 불 탁 붙이면은 조그만 미니 화산이 푹 생겨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근데 궁금한 거죠. 야, 하나로 요만한 화산이 생기면 2개 넣으면 2배 화산이 생기나? 문방구 가가지고 2개를 사온 다음에 넣었어요. 그때 정말 2배의 화산이 생기는 거예요. 더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여름방학 내내 용돈을 다 모아가지고 한 군데서는 2개 이상 안 파니까 문방구 20군데를 다니면서 세트를 40개를 모은 다음에 놀이터에 가서 삽으로 놀이터 모래를 파고 중크롬산 아모늄 하나하나 다 열어서 다 털어놓은 다음에 약국 가가지고 2리터짜리 알코올을 산 다음에 와, 이걸 왜 사니? 그래서 엄마가 사오래요. 이러고서는 가가지고 부은 다음에 불을 붙인 거예요. 화산 폭발이 일어났을까요? 어땠을까요? 자, 불길이 확 올라오면서 머리카락을 다 태워버리고 달려온 경비 아저씨가 내 머리를 막 때리면서 막 머리를 잡아서 막 모래에다가 넣고 아이고. 머리에서 불났네, 머리에서. 겨우 불을 끄고 저는 막 쥐가 갉아먹은 것 마냥 머리가 다 홀랑 타버린 상태에서 엄마가 보더니 한숨을 탁 쉬고 가서 삭발을 시켰어요. 그게 이제 궁금증의 결과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호기심이 많아서. 그래서 실제로 영어로 어떠한 이야기들을 구어처럼 많이 하냐면 curiosity killed the cat이라는 얘기를 해요. 그런 말 그러니까 하지. 궁금증이, 호기심이 고양이를 죽였어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어떤 얘기냐면 너무 궁금해하지 마 이런 얘기예요. 근데 굳이 이걸 약간 이과적으로 파보면 또 뭐냐면 2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자, 첫 번째 가능성, 너무 궁금한데 답을 알지 못해서 죽었어. 궁금해서 죽을 것 같아. 요 해석도 하나가 있고, 궁금해서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고 건드려서는 안 되는 걸 건드려서 결국 고양이가 죽었어 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curiosity killed the cat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걸 이제 우리말로 하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알면 다쳐, 알려고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근데 여러분, 알면 안 다치는 건 안 궁금해요. 알면 다쳐. 그럼 그때부터 궁금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막 좋은 얘기를 해줬다, 뭐 좋은 게 있었대. 별로 안 궁금해요. 뒷담화가 있었대. 엄청 세게 있었대. 뭔데? 아우, 잠 못 자지. 뭔데 말해줘. 아마 여기 나와 있는 연예인분들 다 아실 거예요. 댓글을 읽지 말라고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댓글을 읽으면 상처받는다고. 댓글 솔직히 읽잖아요. 누가 어떤 얘기 썼나. 그래서 상처받을 게 뻔하면서 우리는 알면 다치는데 그러한 행동을 많이 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이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거고 당연히 과학자들도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알면 다치는데도, 고통스러운 상황에 들어가는데도 궁금증 때문에 사람들이 이 선택을 할까 하지 않을까. 어떤 실험을 하냐면요, 이런 형태의 펜을 가지고 실험을 해요. 빨간 펜이 있고요, 초록 펜이 있고요, 오렌지색 펜이 있어요. 근데 각각 10자루가 있는데 이 10자루 중에서 내가 한 자루를 골라야 되는 건데 전기 쇼크가 오는 거예요. 아하.
혀를 이렇게 딱 대면은 지지직 하면서 전기 쇼크가 오는 거죠. 사실 이게 안 좋은 거고 절대 따라하면 안 되지만 이거 혀에 댈 때 전기 쇼크가 나는 건데 빨간 펜은 100% 전기 쇼크가 와요. 10자루 다 옵니다. 초록색 펜은 10자루 다 안 와요. 안전한 펜이에요. 오렌지색 펜은 5자루는 오고 5자루는 안 와요. 복불복이에요. 랜덤이에요. 자, 사람들은 혀에 대라고 했을 때 무슨 색 펜을 가장 많이 골랐을까요? 인생은 가차죠. 오렌지. 네, 인생은 가차죠. 보다. 무조건 오렌지죠. 오렌지죠, 오렌지. 오렌지를 제일 많이 골랐어요. 왜냐하면 정말로 전기 충격이 궁금했던 게 아니라 내가 고른 펜이 전기 충격이 올까 안 올까가 너무 궁금했던 거죠. 그러니까 꼭 하지 말라면 해야 되고 이걸 하면 다친다라고 그러면 꼭 해봐야 되고 그러한 심리가 사람에게 있는 거죠. 제가 궁금했던 건 한 가지가 있어요. 이 자체의 호기심이 우리를 어디까지 나락으로 몰아넣을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내가 궁금해하면 안 되는 무언가를 궁금해해서 누군가가 죽는 상황까지 나타나더라도 나는 궁금해할 것인가? 자, 이건 굉장히 극단적인 상황이죠. 그래서 실제로 제가 굉장히 충격적인 사연을 하나를 읽었어요. 사실은 너무 충격적인 사연이라서 이거를 이야기하기가 좀 조심스럽긴 해요. 근데 정말로 어떠한 사람이 이런 사연을 작성을 했습니다. 똑같아요. 깜짝이야. 아, 물 뒤에다 갖다 놔. 아, 깜짝 놀랐잖아. 어떤 사연이냐면, 자, 모든 가족은 겉으로 행복해 보이지만 많은 싸움이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싸울 때, 또 특히 사춘기 시절에 엄마 아빠랑 정말 가슴에 비수 꼽는 얘기 듣기도 하고 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정말 너가 태어난 걸 후회한다. 너가 없었으면 난 행복했을 텐데,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 얘기인데, 자, 그런 상황을 이 사연자는 적었어요. 그러면서 형이 아버지와 어느 날 저녁 엄청나게 싸웠는데 아버지가 어떤 이야기인가를 형에게 했고 형은 너무너무 상처를 받아서 편지를 쓰고 다음 날 목숨을 끊었어요. 그리고 그 편지에다가 아버지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적습니다. 아버지가 했던 이야기와 왜 이것이 내가 더 이상 살 이유를 없게 만들었는지. 그래서 사연자는 그 장면을 발견하고 너무 충격을 받았는데 편지를 보자마자 내가 이 편지는 없애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편지가 남아있으면 엄마 아빠도 우리 가족이 파탄으로 가면서 더 상처를 받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편지를 감추고 했는데 경찰이 CCTV로 증거물이 있는데 당신이 분명히 없앴다. 그 편지를 내놔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끝까지 그 편지는 없어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숨겼더랍니다. 어떤 내용이길래? 그리고 해가 가면 갈수록 너무나 궁금했던 건 이 편지에 쓰여져 있는 죽은 형의 말이 사실일까? 아버지에게 질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 이 말이 사실입니까? 그 말을 하면 너무나 상처가 되고 위험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숨겨왔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궁금한 거죠. 사실일까? 정말 그런 일이 있었을까? 우리 아버지는 여기 뭐라고 할까? 그래서 결국 몇 년이 지나서 이 편지를 아버지에게 주면서 읽어보라고 하고 아버지에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무 말씀을 하시지 않았대요. 아무 말씀을 하지 않고 편지를 접고 다음 날 아버지도 자살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연자는 궁금증 때문에 정말 자신은 가족에서 못 볼 일을 받고 가족이 죽었다라고 하는 너무 가슴 아프고 조심스러운 이야기를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도 궁금증이 올라오고, 근데 대체 편지에는 뭐라고 써 있었냐고 궁금한 마음이 들기는 들었어요. 그리고 아마 다른 상황에서도 이것이 분명히 상처가 되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알고 싶어하는 상황들이 분명히 많습니다. 어떤 상황들이냐? 누군가가 나에게 가해를 했던 사람을 우리는 잊지 못하죠. 상처를 줬던 사람 잊지 못해요. 문동훈처럼 몇 년이 돼서도 그 사람은 어떻게 살고 있나, 뭘 하고 있나, 나를 그렇게 아프게 하고 후회는 하고 있나, 생각하면 할수록, 궁금해하면 할수록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스스로에게 하고 있죠. 그래서 뇌과학자로서 제가 궁금했던 건 뇌 안에서
이렇게 나를 괴롭게 하는 이 궁금증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을까 찾아보게 됐어요. 뇌 안에서 궁금증을 없애는 방법은 바로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방법이. 없지 궁금증을 어떻게 그런 방법이 존재합니다. 존재해? 그 방법은 존재하고요. 실제로 뇌 안에서 어떤 종류의 궁금증도 호기심도 다 없애버릴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한다는 걸 과학자들이 밝혀냈어요. 근데 그 방법 자체가 너무나 끔찍하고 잔혹한 실험이라서 쥐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고 쥐들이 킁킁 냄새 맡으면서 돌아다니면서 호기심 궁금증이 많은데 이 실험 이후에 호기심이 없어졌어요. 근데 너무나 잔인하고 끔찍해서 도저히 사람을 대상으로는 할 수 없는 실험이에요. 뇌 안에서 궁금증을 없애버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첫단 신공. 오 마이 갓. 아이 궁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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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하겠습니다. 단 4표 차로 이 슈퍼매치에서 살아남은 분은 바로 뇌에 자극을 준 분과 뇌에 울림을 준 분 이 두 분 중에 바로 축하합니다. 4표 바로 축하합니다. 뇌슐랭 대치요. 뇌슐랭 대치요. 진짜요? 축하드려요. 진짜 알 수가 없다. 역대급 표창. 이 궁금증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을까? 그런 방법이 존재합니다. 근데 너무나 잔인하고 끔찍해서 도저히 사람을 대상으로는 할 수 없는 실험이에요. 궁금증을 없애는 방법은 바로 쥐 대상으로 한 실험과 개 대상으로 했던 실험이 각각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이 됐냐면요. 누군가가 궁금증을 가지고 새로운 곳을 탐험하려고 나설 때마다 전기 쇼크를 주거나 고문을 가해서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끔찍해서 지금은 윤리적으로 하기 어려운 실험이 됐지만 한 그룹에 있는 강아지들은 계속해서 바닥에서 전기 쇼크가 오면 괴로워하면서 나가려고 노력을 하다가 결국 출구를 찾아서 나가요. 근데 다른 그룹은 나가려고 노력을 하면 할수록 더 고통이 많아지고 괴로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넣게 돼요. 그럼 어느 순간 전기 쇼크가 오는데도 더 이상 어떤 종류의 반항도 어떤 종류의 탐험도 호기심도 가지지 않고 완벽하게 무기력해져서 더 이상 어떤 노력도 하지 않는 상태가 돼요. 쥐를 대상으로는 물에다가 발이 닿지 않는 원통에다 넣고 헤엄을 치게 하면서 아무리 자신이 발버둥을 쳐도 빠져나갈 수가 없고 힘이 다 빠져서 물을 꿀꺽꿀꺽 먹으면서 떠있게 만드는 상황을 만들어요. 그러면은 이 쥐와 이 개의 뇌를 살펴보게 되면 어떤 상태가 일어났느냐? 더 이상 어떤 종류의 궁금증도 호기심도 생겨나지 않게 돼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왜 호기심과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이야기랑 맞닿아 있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궁금하기 때문에 괴롭고 그리고 궁금하기 때문에 아픔을 겪기도 하지만 우리가 아픔이 무서워서 궁금증을 버린다면 우리는 무기력한 상태가 되고 우울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이 만약 내가 정말로 궁금해서 괴롭지만 그래도 알고 싶다라고 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살아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힘이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궁금증과 호기심은 절대 포기하시지 말기를 바라요. 이게 하나의 메시지고요. 두 번째는 실제로 무기력에 빠지고 우울증에 빠진 사람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 제가 10대와 20대 때 굉장히 심한 무기력증과 우울증을 앓았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우리를 궁금하게 할 수 있는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람이에요. 내가 나를 도울 수 없는 상황에서 나를 정말 궁금해하고 나를 아끼는 누군가가 들어왔을 때 나를 살릴 수 있는 힘이 되게 돼요. 그래서 두 번째 메시지는 누군가는 지금 안물안궁, 세상이 안 궁금할 수도 있고 무기력할 수도 있어요.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러한 친구가 주변에 있다면 그 친구에게 손을 내밀어주고 여러분이 그 친구의
궁금증과 호기심을 일으켜 주세요.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